법률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수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지 않고 과다 지급된 부분만을 무효라고 보아 매수대금의 일부만을 부당이득금으로 되돌려 받게 하는 경우가 무효행위 전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남의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비록 친생자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 역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는 예입니다. 그러나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무효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가정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서 성격상 이를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제로도 인정되는 예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당사자가 다른 법률 행위를 할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것. 둘째,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세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자의 이른바 전환 의사는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법률 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법률행위 무효의 전환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16년 11월 18일 선고 2013-42,236호 판결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의 상호 전환을 하여 임대보증금은 표준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차액에 소정의 이유를 적용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표준 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나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전환의 합의가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것인가,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 임대차 관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때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당시에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혹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의 상호 전환을 하여 임대보증금은 표준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차액에 소정의 이유를 적용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표준 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으나 법정 방식에 의한 임차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을 무효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그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표준 임대 보증금 초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임대 조건, 즉 임대보증금은 표준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정한 계약상 임대료로 하는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당시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무효의 사정을 알았다면 그러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건설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액인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사이에 상호 전환을 하였으나 절차상 위법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조건, 즉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그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형식대로라면 위 임대차 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그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상호 전환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법에 저촉되는 임대보증금 등의 책정만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임대조건, 즉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정한 계약상 임대료로 하는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하여 형평의 어긋남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조건, 즉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위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위 사례에서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조건, 즉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정한 계약상 임대료로 하는 임대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면 훨씬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 대법관 중에는 위 사안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힌 분도 계시고, 법이 소수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강자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도 아닙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붕대로 감고 있습니다. 형평의 저울로 어느 쪽이 무거운지를 달아봄에 있어 어느 쪽이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신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문제되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밀려 불이익을 받거나 발전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어느 최고 권력자의 변명이 전혀 일반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법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거나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의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도 위 사안에서 그와 같은 견해는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하여 형평의 어긋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과다 지급된 표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표준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익을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3월분 이상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위 연체된 차임의 지급 청구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는 위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인도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